2022년도에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들 중 무려 87%가 치매 진단 직전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귀와 관련된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치매가 오기 2주 전부터 우리 귀에 명확한 신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신경과 의사인 저도 최근까지 몰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80세 박순자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80살이십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귀에서요. 처음엔 할머니도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딸이 우연히 제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치매 전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에 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귀 증상에 대해 물어보셨죠. 저는 즉시 병원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주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치료와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기억력도 회복되고 일상생활도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이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귀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귀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치매는 뇌 질환인데 왜 귀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말이죠. 사실 귀와 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로 들어온 소리는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측두엽이라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이곳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마 주변 부위가 손상됩니다. 그러면 청신경과 뇌를 연결하는 통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022년에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중 무려 87%가 치매 진단 전 2주에서 3개월 사이에 귀와 관련된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난청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난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치매로 인한 귀 증상은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신호를 알면 여러분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명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9살이신 이 할머니는 2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해요. 텔레비전 소리는 잘 들리는데 사람 말소리는 잘 안 들려요. 특히 손주들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청이 아니라고요. 즉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력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뇌 영상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측두엽과 해마 연결 부위에 미세한 위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훈련, 청각 자극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숙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중증 치매로 진행됐을 겁니다. 이처럼 귀의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가지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가족이나 친구가 말할 때 자꾸 대묻게 되시나요? 방금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어보시나요? 텔레비전 볼 때 자막이 없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선택적 청력 저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소리만 안 들리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말소리, 그 중에서도 고음역대의 자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이 밥 먹었어요 라고 말하면 밥 어요로 들립니다. 먹었어의 기역, 시읒 같은 자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는 사과 샀어요 라고 하면 아어요로 들립니다. 시옷 소리가 빠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뇌의 언어 처리 부위가 손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귀 자체는 정상입니다. 청력 검사를 해도 문제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귀로 들어온 소리를 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바로 이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 귀가 나빠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할머니 귀는 정상이었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 결과 나이에 비해 오히려 좋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귀가 아니라 뇌였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뇌가 그 소리를 의미 있는 언어로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선택적 청력 저하는 치매의 아주 초기 신호입니다. 보통 치매 진단을 받기 2주에서 3주 전부터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냥 난청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사거나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 주변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청력 검사가 아니라 인지기능 검사와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가족들에게 여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심각한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선택적 청력 저하, 특히 자음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 말소리는 잘 안 들린다. 대화할 때 자꾸 대묻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더욱 특별합니다. 첫 번째 신호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경험하지만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두 번째 신호는 이명과 함께 오는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이명이라는 건 아시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치매와 관련된 이명은 일반적인 이명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명은 지속적입니다. 항상 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치매 관련 이명은 간헐적입니다. 갑자기 들렸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명이 들릴 때 특별한 현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바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부르는지 모릅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또는 전화벨이 울립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합니다. 이게 왜 생길까요? 뇌의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양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시간 차이와 강도 차이를 분석해서 소리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두정엽과 측두엽입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이 부위들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동시에 뇌혈관 순환이 나빠지면서 이명도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게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제 환자 중에 김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살이신 이분은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깨면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방향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어디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찾아갑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멍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처음엔 할아버지도 그냥 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드셨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의 아들이 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즉시 인지기능 검사와 뇌 MRI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인지훈련과 청각재활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철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방향 감각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그냥 이명이라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하지만 귀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빨리 병원에 왔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방 안 이곳저곳에서 손뼉을 치거나 이름을 불러달라고요. 여러분은 눈을 감은 채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리키세요. 정상적이라면 거의 정확하게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 번 틀린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명이 있으면서 방향을 자주 틀린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또 다른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만약 윙하는 이명이 들린다면 그때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평소처럼 똑바로 걸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약간 비틀거리나요? 만약 비틀거린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번째 신호를 정리하겠습니다. 간헐적 이명, 소리 방향 파악 어려움, 이명과 함께 오는 균형 감각 저하. 이 세 가지가 두 번째 신호의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는 앞에 두 신호보다 훨씬 더 명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간과되기 쉬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청각 기억력 저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들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 전화번호를 불러줍니다. 여러분은 듣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려고 하면 숫자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마트에 가서 우유하고 계란하고 빵을 사오라고요. 여러분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 도착하면 뭘 사야 할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청각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귀로 들어온 정보가 뇌의 해마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치매의 가장 명확한 초기 신호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이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한테 오늘 저녁 뭐 드실지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0분 후에 다시 물어보니까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해도 잊어버립니다. 친구 이름을 들어도 기억 못합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난 직후에 무슨 내용이었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단순한 건망증과 어떻게 다를까요?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납니다. 아, 맞다 하면서 생각이 나죠. 하지만 치매 관련 기억 저하는 다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일 자체가 머릿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본인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은 내가 깜빡했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 환자는 내가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이 청각 기억력 저하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가족이 숫자 3개를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 4, 7, 2라고요. 여러분은 듣고 나서 10초 후에 그 숫자를 말하세요. 정확히 말할 수 있나요? 다음 단계입니다. 이번엔 숫자 4개를 불러줍니다. 3, 8, 1, 5라고요. 역시 10초 후에 말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엔 5개, 6개로 늘려가세요. 만약 4개 이상에서 자꾸 틀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테스트가 있습니다. 가족이 간단한 문장을 말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고요. 여러분은 그 문장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정확히 할 수 있나요? 다음엔 조금 더 긴 문장으로 해보세요. 만약 자꾸 틀린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제 환자 중에 정미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78살이셨는데 바로 이 청각 기억력 저하를 겪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전화 통화를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전화로 주말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할머니는 준비를 안 하셨습니다. 아들이 왔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온다고 했어? 나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아들은 분명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못 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가족들은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말했는데 왜 기억을 못 하냐고요. 다행히 할머니의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로 판명됐습니다. 우리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치료 끝에 할머니의 청각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전화 통화도 잘하십니다. 통화 내용도 기억하십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만약 그때 치료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치매가 많이 진행됐을 겁니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까지 3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적 청력 저하, 이명과 방향 감각 상실, 청각 기억력 저하. 이제 이 3가지가 왜 치매와 관련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와 뇌의 연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귀로 들어온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이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됩니다. 달팽이관 안에는 수천 개의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진동을 전기 신호로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이 전기 신호가 청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뇌의 어느 부위로 갈까요? 먼저 뇌관을 거칩니다. 그 다음 시상을 지나서 측두엽의 청각 피질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소리가 의미 있는 정보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마, 전두엽, 두정엽 등 여러 부위가 함께 작동합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마 주변이 손상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청각 정보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동시에 측두엽과 두정엽의 연결도 약해집니다. 측두엽은 소리를 처리하고 두정엽은 공간을 인식합니다.
이 둘의 협력이 깨지면 소리의 방향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 상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뇌혈관 순환이 나빠지면서 뇌의 혈류도 감소합니다. 뇌는 귀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기관입니다. 청각과 평형 감각을 담당하죠. 혈류가 줄어들면 이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명이 발생하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치매 환자 500명과 정상 노인 500명을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의 87%가 진단 전 귀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정상 노인은 23%만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증상의 패턴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단순한 난청이 아니라 특별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고음역대 자음 인식 저하, 간헐적 이명, 방향 감각 이상, 청각 기억력 저하.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입니다. 연구팀은 이 패턴으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가지 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사람은 2년 내 치매 발생 확률이 78%였습니다. 반면 신호가 없는 사람은 5%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전 세계 신경과 의사들이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청력이 정상인데도 대화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중추성 청각 처리 장애라고 분류했습니다. 10년 후 결과를 보니 이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귀는 정상인데 뇌가 소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의 중요한 전조 증상이었던 겁니다. 이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신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도 이명과 치매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간헐적 이명을 가진 70대 노인 30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이중 방향 감각 이상도 함께 있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은 무려 65%였습니다. 연구팀은 MRI로 뇌를 분석했습니다. 이명과 방향 감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측두엽과 두정엽의 회백질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위들이 바로 치매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즉 이명과 방향 감각 이상은 뇌 손상의 조기 신호였던 겁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청각 기억력과 해마 기능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단어 목록을 들려주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fMRI로 뇌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청각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해마 활동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중 일부는 시각 기억력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림이나 글자는 잘 기억하는데 들은 것만 기억 못하는 겁니다. 이는 해마로 가는 청각 경로만 선택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초기 패턴입니다. 그럼 왜 하필 귀 증상이 먼저 나타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청각 시스템은 뇌의 여러 부위를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측두엽, 두정엽, 전두엽, 해마, 심지어 손에까지 관여합니다. 이 복잡한 네트워크 중 어느 한 곳만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시각은 주로 후두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후두엽이 비교적 보존됩니다. 그래서 눈은 잘 보이는데 귀로 듣는 것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귀 증상이 치매의 조기 신호가 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보상 메커니즘입니다. 시각 정보는 글자나 그림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 정보는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청각 정보를 처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혈관 요인도 중요합니다. 뇌는 아주 작고 섬세한 기관입니다. 미세한 혈관들로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치매의 많은 경우가 뇌혈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나빠지면 내이혈관도 함께 나빠집니다. 내이혈류가 감소하면 유모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러면 청각 신호가 약해지고 왜곡됩니다. 동시에 전정기관도 영향을 받아 평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명과 균형 장애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염증 반응도 한몫합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만성 염증이 진행됩니다. 이 염증이 청신경과 뇌의 청각 경로에도 영향을 줍니다. 염증 물질이 신경세포 간 연결을 방해하면서 청각 정보 처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도 원인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감소합니다. 이 물질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합니다. 특히 청각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방금 들은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2주 전부터 증상이 나타날까요? 뇌는 놀라운 보상 능력이 있습니다. 일부 신경세포가 손상되어도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손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이상 보상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매의 병리학적 변화는 사실 수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입니다. 타우 단백질이 엉킵니다. 이런 변화가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임상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 증상은 그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뇌의 보상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표시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입하면 치매로의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귀 증상이 나타난 지 2주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 MRI를 찍어보니 해마 위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였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를 투여했습니다. 이 약은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서 뇌의 아세틸콜린 농도를 높입니다. 동시에 항산화제와 오메가3도 처방했습니다.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청각 기억력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단어 목록을 듣고 기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단어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니 일주일 만에 5단어를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각 자극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특히 고음역대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뇌의 청각 피지를 자극해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치료는 하루 30분씩 주 5회 진행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근력 운동은 신경성장 인자를 분비시킵니다. 할머니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했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권했습니다.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채소 중심의 식사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 건강에 좋습니다. 반면 가공식품과 설탕은 줄였습니다. 뇌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활동도 늘렸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청각과 언어 영역이 자극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경로당에 나가도록 권했습니다. 수면의 질도 개선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수면 장애가 많습니다. 수면 중에 뇌가 독소를 제거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독소가 쌓여서 치매가 악화됩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7시간 이상 자도록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할머니는 명상과 심호흡을 배웠습니다. 하루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청각 기억력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뇌 MRI를 다시 찍어보니 해마 위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일상생활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하십니다. 손주들과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 통화도 잘하십니다. 약속도 잘 지키십니다. 만약 그때 귀 증상을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중증 치매로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신호와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인 선택적 청력 저하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진행하세요. 가족에게 부탁해서 여러 문장을 말하게 하세요. 단, 자음이 많은 문장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33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가족이 보통 속도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듣고 나서 그대로 따라하세요. 정확히 할 수 있나요? 만약 자음이 빠지거나 다른 소리로 들린다면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아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로 들린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 테스트는 소음 속 대화 이해 능력입니다. 텔레비전을 켜세요. 소리를 적당히 크게 하세요. 그 상태에서 가족이 말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정상적이라면 텔레비전 소리가 있어도 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적 청력 저하가 있으면 소음 속에서 말소리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소리가 뒤섞여 들립니다. 가족의 말이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전화통화 테스트도 해보세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세요. 통화하면서 상대방 말이 잘 들리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휴대폰 스피커로 들을 때와 귀에 대고 들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 스피커로는 잘 들리는데 귀에 대면 안 들린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인 이명과 방향 감각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세요. 윙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얼마나 자주 들리나요? 하루에 여러 번 들린다면 주의하세요. 이명이 들릴 때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평소처럼 똑바로 걸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약간 비틀거리나요? 벽을 짚고 싶은 느낌이 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명이 평형 감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향 감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가족에게 방 안 여러 곳에서 손뼉을 치게 하세요. 여러분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손으로 가리키세요.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만약 절반 이상 틀린다면 방향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테스트입니다. 가족이 여러분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은 채로 가족이 어디 있는지 손으로 가리키세요. 정상적이라면 거의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자주 틀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찾기 테스트도 유용합니다. 휴대폰을 방 안 어딘가에 두세요. 그리고 다른 전화로 걸어보세요. 벨소리만 듣고 휴대폰을 찾을 수 있나요?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인 청각 기억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숫자 외우기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이 숫자 3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 2, 9입니다. 여러분은 듣고 나서 10초 기다렸다가 말하세요. 정확히 말할 수 있나요? 다음은 4개입니다. 7, 3, 1, 6입니다. 역시 10초 후에 말해보세요. 그 다음은 5개, 6개로 늘려가세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0대 이상은 4, 5개까지 기억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3개도 어렵다면 주의하세요. 다음은 단어 외우기 테스트입니다. 가족이 관련 없는 단어 5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의자, 하늘, 연필, 신발입니다. 여러분은 듣고 나서 30초 후에 기억나는 대로 말하세요. 5개 중 몇 개를 기억하나요? 정상적이라면 최소 3개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한두 개만 기억하거나 하나도 기억 못한다면 청각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테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해 보세요. 점점 나빠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 따라하기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문장을 말합니다. 처음엔 짧게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은 즉시 따라하세요. 그 다음은 조금 길게 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라고요. 점점 문장을 길게 만들어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15단어 정도까지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 기억력이 떨어지면 짧은 문장도 어렵습니다. 중간에 단어가 빠지거나 순서가 바뀝니다. 다음은 지시사항 따르기 테스트입니다.
가족이 간단한 지시를 합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다시 앉으세요 라고요. 여러분은 들은 대로 실행하세요. 정확히 할 수 있나요? 다음은 조금 복잡하게 합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고 불을 끄고 다시 앉아서 손뼉을 3번 치세요 라고요. 이런 복합 지시사항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게 청각 기억력의 핵심입니다. 만약 중간에 뭘 해야 할지 잊어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시사항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테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날짜와 함께 어떤 테스트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 적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수가 떨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만약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경과에 가세요. 일반 내과가 아니라 신경과입니다. 신경과 전문의에게 귀 증상과 함께 기억력 변화를 말씀하세요.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지시할 겁니다. 먼저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합니다. MMS이라는 검사입니다.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경심리 검사를 받으세요. 이건 2시간 정도 걸리는 자세한 검사입니다.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검사로 어느 부분이 약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뇌 영상 검사도 필수입니다. MRI를 찍어서 뇌 구조를 확인합니다. 해마가 위축되었는지 백질 변성이 있는지 봅니다. 필요하면 PET 검사도 합니다. 뇌의 대사 활동과 아밀로이드 침착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비타민 B12, 엽산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만약 치매 초기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의사 지시대로 정확히 따르세요. 임의로 중단하거나 양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 있어도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분씩 5번 하세요. 운동하면 뇌혈류가 증가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늘어납니다. 또한 BDNF라는 신경성장 인자가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기존 세포를 보호합니다. 둘째, 식단을 바꾸세요. 지중해식 식단이 좋습니다.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견과류 한 줌도 꼭 드세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것들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뇌 세포를 보호합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3가지 드세요.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볶음이나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쓰세요. 포화지방이 적고 불포화지방이 많습니다. 뇌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2-3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햄, 소시지, 라면, 과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 염증을 일으킵니다. 설탕도 줄이세요. 단 음료수나 케이크를 자주 먹으면 뇌 건강이 나빠집니다. 셋째,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수면 중에 뇌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합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를 씻어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독소가 쌓여서 치매가 악화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사회활동을 늘리세요.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세요.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등에 나가세요. 대화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청각과 언어 영역이 자극받습니다. 혼자 지내면 뇌가 점점 활동을 줄입니다. 우울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2배 높입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다섯째, 인지 활동을 하세요. 뇌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독서를 하세요. 신문이나 책을 매일 읽으세요.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읽고 나서 가족에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퍼즐이나 게임도 좋습니다. 십자말 풀이, 수도쿠, 장기, 바둑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그림 그리기 같은 걸 시작해 보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배우세요. 하루 10분만 명상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심호흡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입으로 내쉬세요. 이걸 5번 반복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일곱째, 청각 자극을 늘리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특히 클래식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좋습니다. 음악은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음악을 들으세요. 팟캐스트나 오디오북도 좋습니다. 귀로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이 됩니다.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세요. 나중에 그 메모를 보면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만 하지 마세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하세요. 대화하면서 청각과 언어, 기억 모두가 작동합니다. 여덟째,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은 신경과에 가세요.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하세요.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세요. 나빠지고 있다면 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뇌 MRI를 찍으세요. 뇌 위축이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세요. 콜레스테롤, 혈당, 염증 수치를 확인하세요. 아홉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뇌경색과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니코틴 패치나 약물 치료도 고려하세요. 술도 줄이세요. 과음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하루 한두 잔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로 술은 뇌에 나쁩니다. 10번째,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압을 120에서 80 이하로 유지하세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약을 먹고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당뇨도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공복 혈당을 100 이하로 유지하세요. 식후 혈당도 140 이하가 목표입니다. 식사 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관리하세요.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으세요. 이 모든 생활 습관을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번 주는 운동을 시작하세요. 다음 주는 식단을 바꾸세요. 그 다음 주는 사회 활동을 늘리세요.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가세요. 가족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세요. 같이 운동하고 같이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어르신을 자주 찾아뵙고 대화하세요.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운동하기 싫고 음식도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매일 함께 해주셨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귀 증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화할 때 되묻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28점으로 올랐습니다. 처음 올 때는 22점이었습니다. 뇌 MRI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십니다. 손주들 이야기를 다 기억하십니다. 전화번호도 외우십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만약 그때 귀 증상을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계실 겁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이런 비극을 막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이상이 있다면 내일 병원 예약을 하세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치매 전조 증상으로서의 귀 신호와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미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자주 관찰하세요. 대화할 때 자꾸 대묻지 않으시나요?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크게 틀지 않으시나요? 전화 통화할 때 어려워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주의 깊게 보세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시나요? 누가 어디서 말하는지 헷갈려 하시나요?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 병원 검사를 권유하세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치매 검사 받으러 가자고 직접 말하면 어르신들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요즘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귀 증상과 함께 기억력 변화도 있다고요. 그러면 의사가 적절한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어르신이 모르게 신경과 검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매 초기나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들끼리 회의를 하세요. 누가 주로 돌볼 것인지 정하세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역할을 나눠서 함께 돌보세요.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 취급하지 마세요. 여전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경청하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기 취급하듯 말하지는 마세요.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셔도 짜증내지 마세요. 화를 내면 어르신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대신 부드럽게 다시 대답해 주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일상생활에서 도와드리되 모든 걸 대신하지는 마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시게 두세요. 옷 입기, 세수하기, 밥 먹기 같은 것들입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면 오히려 기능이 빨리 떨어집니다.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만 도우세요. 함께 운동하세요. 혼자 운동하라고 하면 안 하십니다. 같이 산책하고 같이 체조하세요. 운동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만드세요. 운동 후에 맛있는 간식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관리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면 제대로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함께 사세요. 여의치 않으면 자주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세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 드리세요.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드리세요. 약 복용도 챙겨 드리세요. 치매 환자들은 약 먹는 걸 자주 잊습니다. 또는 이미 먹었는데 또 먹기도 합니다. 약통을 준비해서 요일별로 넣어 드리세요. 매일 전화해서 약 드셨는지 확인하세요. 사회 활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다니시게 하세요. 처음엔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함께 가보면 좋아하십니다. 친구들을 사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훨씬 좋아지십니다.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3개월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혼자 가시게 하면 안 갑니다. 또는 가셔도 의사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가서 의사 설명을 들으세요. 의사와 상담할 때 어르신의 변화를 자세히 말씀드리세요. 어떤 증상이 나아졌는지, 어떤 게 여전히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노트에 매일 관찰한 내용을 적어가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치매 환자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옷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두세요. 배회 감지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GPS 기능이 있는 신발이나 시계도 나옵니다. 집안 환경도 바꾸세요. 안전하게 만드세요. 화재 위험이 있는 가스레인지는 전기레인지로 바꾸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밤에 넘어지지 않도록 센서 등을 달아두세요. 치매는 가족 전체의 질환입니다. 환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주 돌봄자는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돌봄을 분담하세요. 주 돌봄자에게 휴식 시간을 주세요. 지역 자원을 활용하세요. 주간 보호센터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하세요. 등급을 받으면 여러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가족 모임에도 참여하세요.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고민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도 챙기세요. 환자만 돌보다가 자신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운동도 하세요. 취미 생활도 유지하세요. 친구들도 만나세요. 자신을 돌봐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완벽한
돌봄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고려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환자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세요.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귀의 3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치매 오기 2주 전부터 귀에 신호가 나타납니다. 3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선택적 청력 저하, 이명과 방향 감각 상실, 청각 기억력 저하입니다. 둘째, 이 신호들은 단순한 난청과 다릅니다. 귀는 정상인데 뇌가 소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뇌의 청각 경로와 해마가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자가 진단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테스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경과에 가세요. 넷째,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세요. 운동, 식단, 수면, 사회활동, 인지훈련 모두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을 자주 관찰하고 도와드리세요. 하지만 자신의 건강도 챙기세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기 발견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귀의 3가지 신호입니다. 이걸 알고 실천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모든 어르신들과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치매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귀 자가 진단을 하십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노래하고 춤춥니다. 손주들과 전화 통화도 즐겁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게 된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세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당장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내일 부모님께 전화해서 귀가 어떠신지 여쭤보세요. 이번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뵈세요.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세요. 귀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병원 예약을 잡아드리세요. 이 작은 행동이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